빨리 하자. 자, 보자. 자, 이제 유전의 뭐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지 좀 확인해보자. 알았어? 자, 봐봐. 잘 보세요. 사람은 EM은 몇 개라고 이야기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저 끝에 만약에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이게 나누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윗동네를 뭐라고 얘기하지? 윗동네를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랫동네를 성염색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서 분류상 유전을 어떻게 나누어놨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놓은 거야. 이 친구들에 의해서 유전되는 경우와 혹은 얘에 의해서 유전되는 경우를 이렇게 분류한 거지. 됐어? 자, 다시 갑니다. 상염색체 유전부터 먼저 할게.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 전체를 다 분류하려고 하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야. 1번, 단일 인자라는 애가 있고, 됐지? 2번, 다인자라는 애들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설명 안 할게. 그냥 이런 애가 있다라는 걸 일단 분류하자고. 다시 상염색체는 단일 인자가 있고 다인자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동염색체의 띡 그렸지? 여기에 자 우리 언니가 아름다워요. 끝. 그러면 아름다운 것도 있고 혹은 찐따도 존재하겠죠. 이해했어? 즉 이렇게 대립되는 유전자가 이렇게 하나인 애들. 하나인 애들을 바로 뭐라고 해야게?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 이 친구들은 뭐가? 대립 뭐가? 유전자라는 애가 몇 개라고? 두 개 있는 거지.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이지만 형질을 몇 개를 결정하는가? 한 개를 결정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했어? 걔네를 뭐라고?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얘들아! 미안해, 내 성격상 무조건 못 깨워 나한테. 수업이 방해되든 말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라지 A하고 스몰 A하고 라지 A하고 스몰 A 교배됐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나왔단 말이지? 그때 요 라지 A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읽어봐. 우성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성은 현재 표현이 이렇게 3개가 되지. 그리고 열성은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오겠지. 즉 단일 인자 유전은 그래프로 표현할 때 흔히 짝대기 2개로 이렇게 끝내버려. 이해했어? 짝대기 2개로 끝냈는데 얼추 느낌 오니? 하나가 몇 개고? 3개고 하나가 몇 개야? 1개야. 됐어? 그럼 다시 정리할게. 이 3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할래? 이거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흔히 열성이 되는 거야. 다시 너 지금 뭐 배우고 있니? 사람의 유전 분류하는 거야. 그런데 염색체가 였다고 있으니까 상염색체는 커다랗게 몇 개로 분류가 된다? 2개로 분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는 단일 인자 유전이 있대. 그건 뭐 대립 유전자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한대. 이해했어? 그리고 이들이 결정하는 형질은 몇 개야? 1개야. 그러므로 유전을 공부할 때는 알파벳 뭐를 쓸 수 있다?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단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라지 X, 스몰 X, 스몰 X야. 오케이? 얘 교배하면 뭐가 될까? 라지 X, 스몰 X 되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성염색체에서 하나는 X염색체, 하나는 Y염색체였지. 그러니까 요 동네는 결국 여자 교배에서 여자 나온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알파벳 다 쓸 수 있어. 누구 빼고? X 빼고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에 정신 차려. 여기에 그지 같은 게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그걸 바로 뭐라고 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봐. 시작. A, B, C.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해볼까? 형질이 몇 개야? 1개 맞지? 혈액형 그렇지? 1개인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뭐가? 대립 뭐라는 애가 유전자라는 애가 총 몇 개일까? 3개지. 맞아? 그래서
아 얘네가 대립 유전자가 중복되네 해서 얘 뭐라고 이야기해?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해. 그 복대립 유전도 뭐에 포함된대? 단일 인자 유전에 포함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삶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이 친구 A라고 이야기하고 얘의 대립 유전자 B라고 이야기하면 알파벳이 다르니까 아이? 알파벳이 다르니까 얘하고 얘가 형질이 두 개 아니에요? 라고 헷갈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난 A형을 어떻게 대립 유전자 IA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야? IB라고 이렇게 쓰겠지. 이해했어? 그리고 항원이 아무것도 없는 누구? O형의 경우에는 I 맞춰줘야 되냐? 그래서 스몰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누구의 경우에는? 복대립 유전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중땡처럼 A, B, O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성인 누구야? IA가. 우성인 누구? IB. 그리고 또 하나 뭐? 열성인 누가 있어? 스몰 i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이거 아니면 저거. 내 말 이해했어?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잘 사람들 딱 보면은 키가 선생님처럼 185고 니네처럼 165로 무조건 사람은 3대 1이야? 아니지. 키는 어떻게 나눠지니? 키는 그래프로 3대 1이 아니지. 맞아? 되게 조그만한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좀 되게 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지. 그래서 가장 가운데 평균값이 졸라 많다. 이해했니? 즉 누구나 키 혹은 뭐 몸무게 혹은 뭐 피부 색깔 같은 애들은 어이? 결정안의 형질이 많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야 돼. 잘 가야 돼. 교과서는 뭐가 나오냐면 피부가 나와. 피부. 그래서 이들의 뭐를 인자를 커다랗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혹은 라지 D, 라지 D 총 몇 개? 6개를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얘하고 대립되는 애가 누가 있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가 존재하겠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 중에 누가 대문자가 나오면 검은색에 해당되는 거고, 오케이? 소문자가 나오면 무슨 색에 해당돼? 흰색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뭐가 유전 인자가 여러 개라고 해.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이해했어? 그럼 얘네가 잘 봐. 색칠해지는 경우, 즉 요거 하나가 색칠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가 A고 야가 B고 여기가 뭐? D라 가정하면 색칠해지면 알파벳 누구 쓰는 거야? 대문자 쓰는 거야. 이해했어? 색칠해지지 않으면 뭐 쓰는 거야? 소문자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따져봐야 돼.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 그럼 이렇게 총 몇 개? 6개의 인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인자가 색칠해지는 경우의 수는 아예 안 칠해지거나 아니면 몇 개? 6개가 칠해지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토탈 표현형은 총 몇 개가 나와? 7개가 나와. 이해했니? 여기에서 미안하다 수학해서 여기에서 전체 6개 중에서 3개가 걸릴 확률이 가장 많은 거지. 이거를 뭐? 6컴비네이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토탈 몇 개가 나와? 20개가 나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2개, 2개, 2개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토탈 몇 나와? 8개가 나오지. 한쪽은.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몇 개? 8개니까 전체의 빈도 토탈 몇 개인데? 64개인데 64개 중에서 가장 많은 애가 몇이 된다고? 20이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가 되겠지. 흰둥이. 그럼 얘는 뭐가 돼서? 껌댕스. 어떻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6 컴비네이션 0. 얘는 6 컴비네이션 6. 통합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리한다.
가장 안 나올 확률이 몇 번에? 64분의 1이 되는 거고 가장 어떻게? 그러니까 흰색이 나올 확률은 64분의 1이 되는 거고 검정색이 나올 확률도 몇 분의 몇이야? 64분의 1이 되는 거야. 돌아와서 가장 많을 확률은 몇이야? 시작! 64분의 몇이 된다고? 20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돌아간다. 다시 내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니? 상염색체 유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은 커다랗게 몇 개로 분류된다고? 2개로 분류된다고. 하나가 뭐가 있고?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인자 유전이 존재한다. 말해 졸리니까. 단일 인자 유전은 알파벳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 다 누구 쓰지 말라고? X 쓰지 말라고. 성경색 되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B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으로 대립 유전자는 총 몇 개가 돼? 2개가 되고 결정하는 형제는 몇 개가 돼? 하나가 되겠죠. 반면에 ABO식이라는 혈액형은 와 이게 대립 유전자가 몇 개가 있다는 거? 3개가 있다고. 알았어? 그래서 요들은 우성이고 야는 열성이었지. 같은 애로 표현해야 되니까 알파벳 누구 쓰는 거야? I를 쓴다고. 어리타지 말고. 그러니까 IA, IB 얘네가 다 누가 되는 거? 우성이 되는 거고 스몰 i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항원이 없는 애. 그래서 우리는 O형이라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됐어? 그러면 다시 정리한다. 자, 정리할게요. ABO식의 경우에는 표현량이 총 몇 개가 나오냐? 좋겠다. 표현량이 몇 개 나온다고? 6개 나오지. 맞아? 아니지. 표현량은 AB, O형 총 몇 개? 4개가 나오는 거고 유전자형은 어떻게 나올 거야? 야는 스몰 i가 되겠죠. 맞아요? 다시 얘는 누가 될까? 얘는 IA, IB라고 쓰여야겠지. 그럼 야는 뭐가 나올 거야? IB, IB라고 쓰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쓸까? IB, 스몰 I 쓰겠죠. 네, 맞아? 봐봐. 야가 뭐 B, 맞지? B, O 이해됐니? 다시.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 유전자요? 시작. IA, 그리고 IA, 스몰 I라고 쓰겠죠. 정리할까요? ABO식은 표현량이 몇 개라고? 와 힘들어. 4개. 유전자형이 몇 개라고? 그렇지. 유전자형이 6개가 된다라는 거지. 아들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죄다 무엇을 이야기해? 상염색체 유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더 난감해져. 두 번째. 여기 이야기한 거지 지금. 그럼 이제 나 뭐 분류할 거야 잠깐? 얘 분류할 거란 말이야. 손을 진짜 많이 안 나갈게. 끝까지 맞게 빨리. 이거 성염색체 할 거야. 자, 봐. 성염색체의 경우에는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몇 개로 분류되냐면 2개로 분류돼. 1번 염색체의 종류가 뭐야? 얘네가 2개지. 하나는 무슨 염색체 있어? X염색체. 또 하나는 뭐 있어? Y염색체 있지. 맞아? 그럼 X염색체 타고 질병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Y염색체 타고 질병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돼? 나 지금 가장 기본만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제 넘어가고 일단 가장 기본만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성염색체 유전을 첫 번째 Y염색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봐봐. 너가 남자고 너가 여자야. 둘이 결혼해서 내가 만들어줬어. 나 남자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남자려면 우리 딸의 뭐? Y염색체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지. 거꾸로 내 X염색체는 반드시 네 거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러므로 Y염색체 타고 이동한다는 건 XX와 XY가 구별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리할까? 아버지의 Y염색체에 만약 질병이 존재한다면 100% 아들의 뭐? Y염색체 뭐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물론 이렇게 안 보이고 상염색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번외 다 제끼고 있다는 것만 한다고. 됐어?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 시작. 한성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Y 염색체 타고 나오는 거. 됐어? 그럼 할아버지가 질병이면 아버지 질병이고 그 아들도 질병인 거고 그 손자도 질병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한성 유전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반면에 이제 문제는 뭐야? X 염색체를 타고 이동하는 유전인 거야. 그렇죠? 이 X 염색체를 타고 유전하는 경우는 총 사례로 몇 개를 배워? 3개를 배울 거야. 3개. 첫 번째 줄일게 생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번 뭐? 생맥.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혈우병이라는 애를 배울 거야. 됐죠? 세 번째 피부 뭐 얼룩증이라는 애를 배울 거야. 이해했어? 다른 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3개만 일단 기억해. 자, 이 상태에서 잘 봐라. 잘 봐야 된다. 얘들아! 봐라. X 염색체가 유전된 경우잖아. 그럼 너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X 염색체의 질병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 열성일지 뭐일지 무성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남자의 X 염색체의 질병일 경우는 없거나 있는 경우 있지. 이해는 여기까지? 근데 얘가 만약에 누구야? 대답해. 열성이라면 얘는 모든 X 염색체에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발현되는 거야. 질병인 거야. 이해했어?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정상이 되겠지. 모든 X 염색체만 보는 거야. 그래봤자 남자는 X 염색체 몇 개야? 1개니까. 그럼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총 몇 개? 3개의 경우가 만들어지지. 어떻게? 아예 없거나 하나만 존재하거나 혹은 둘 다 존재하거나. 이해했어? 그럼 이때 이 친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은 야 질병인 거지. 얘는 정상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이 친구 있지. 얘는 질병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 질병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열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밖으로 보이는 건 그치? 그냥 정상으로 보일 거 아니야.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읽어. 뭐? 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냥 프라임 때려박는다고 보인자가 아니라 보인자는 무조건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돼? 열성이 일어나면 보인자가 발현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자 비율을 따져봐. 남자가 질병에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반면에 여자가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인 거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누구 X 염색체가 뭐일 경우? 열성일 경우. 근데 질병이 뭐인 경우도 있니? 무성인 경우도 있지. 그럼 봐. 이게 빨리 할게. XY가 있는데 얘가 질병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얘는 질병이네. 그럼 남자가 질병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인 거지. 그런데 문제 발생합니다. 보세요. XX 여자라고 치자. 그럼 질병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따닥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 질병인 건 알겠어. 그치? 그런데 얘도 뭐야? 우성이지. 밖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야도 뭐 해야 돼? 질병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므로 우성의 경우에 남자가 걸릴 확률은 몇 분이면 2분의 1인데 여자가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질병이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비교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여자 열성이면 3분의 1. 여자 우성이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는 거고. 되게 문제되는 건 뭐 때문에? 여기 있는 누구? 보인자 있지, 그치? 얘는 질병 유전자를 뭐 하고 있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이해했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생맹부입니다. 혈우병, 피부얼룩증이 뭐가 다른지 분류해줄게. 이렇게 나눴지. 이 동네가 바로 뭐? 질병 열성이라고. 됐슈?
이 동네가 바로 질병이 뭐라고? 우성이라고. 그럼 경우의 수 나눠주죠. 피어리부터 할까? 남자가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라고 되겠죠. 맞아? 그럼 반면에 여자가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라고 되겠잖아. 이해했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맹 남자가 걸릴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여자가 걸릴 확률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런데 볼 때 이게 여기 이제 혈우병 있죠? 얘 질병이 뭐야? 열성이지. 얘는 온리 누구만? 남자만 걸려. 남자만. 왜냐하면 혈우병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좀 치자. 까까까까 됐지? 얘 질병이지. 모든 X형 색채 있으니까. 지금 남자 걸릴 확률 몇 분이면? 2분의 1. 똑같네 지금. 그런데 여자가 걸릴 확률은 얘 정상이지. 얘는 뭐야?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열성이니까 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질병은 아닌 거지. 그럼 얘가 누구야? 질병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나버리면 얘가 죽는다. 죽어. 나타나지 않아. 그러므로 혈우병은 여자가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야? 0이야 0. 빵이라고. 알았어? 케이스가 다른 거죠. 다시 갑니다. 성염색체 유전은 Y염색체 유전과 X염색체 유전이 있다. Y염색체 유전은 한성 유전, 즉 Y염색에 따라간다. 배울 필요 없다. 얘가 문제가 꼬일 경우에는 상염색체를 대변해서 나올 거다. 이해됐지? 두 번째, X염색체의 경우에는 토탈 사례가 몇 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몇 개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2개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질병이 뭐인 경우와 열성인 경우와 질병이 뭐인 경우 우성인 경우 나눠지는데 질병만 가지고 놀아보면 열성 남자 걸릴 확률은 2분의 1이고 열성 여자 걸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1이라고. 제발. 누구는 읽어라. 보인자는 반드시 뭐일 경우? 질병이 뭐일 경우? 열성일 경우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우성일 경우에 남자 2분의 1, 여자는 몇 분이면?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야하고 야가 달라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지. 이해했어? 이 상태에서 가계도 하나만 딱 그려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1번 보통 가계도를 그릴 때는 네모를 남자, 동그라미를 뭐라고?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만 배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네모와 동그라미 수가 있다고 치자. 이씨 말이 안 되는데? 네모가 있다고 치자. 그치? 이건 뭐냐? 얘는 수정란이 한 개에서 뻗어나간 뭐가 되는 거야?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됐슈? 반면에 결혼한 거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건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수정란이 한 개, 수정란이 몇 개? 그치, 2개인 거지. 이해서 여기까지? 자,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야가 질병에 걸렸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렇게 묶어놓고 정상이었는데 뭐에 걸렸어? 질병에 걸렸지. 그럼 이 질병은 100% 뭐에 해당돼? 열성에 해당된다라는 걸 외워야 돼. 닥치고 무조건. 어디에서? 여기에서. 상염색체 유전에서 가계도가 나올 거고 어떤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이면 질병이면 자 정리할게. 야 라제이 얘뭐 스몰에게 했다고 치죠. 맞아? 그럼 무조건 누구만 나와? 라제이 스몰 A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라제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야가 뭐가 돼야 돼? 스몰 A가 돼야지. 열성과 열성이 교배됐을 때 뭐가 나와? 열성이 나오겠지. 그런데 얘는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라제이 스몰 A겠지. 그러니까 라제이 스몰 A 교배돼서 뒤쪽에 있는 누가 교배되니까 스몰 A가 뿅 교배돼서 야가 나온 거죠. 됐슈?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열성이 된다는 걸 무조건 외워야 된다. 1번.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 친구는 뭐가 된다? 열성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건 부모가 뭐일 경우에? 정상일 경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이걸 다 배웠던 거. XX, XY가 교배된다고 치자. 요 상태에서 XY가 만들어졌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 친구의 Y 염색체는 누구한테 온 거야? 누구한테 온 거지? 그럼 이 친구의 무슨 염색체는? X 염색체는 누구한테 온 거야? 어머니한테 와야 되지. 그러니 어머니한테 온 X 염색체. 오케이? 다시 어머니가 질병이라면 반드시 둘 중 하나 와야 되니까 아들은 뭐 해야 돼? 질병이야. 정리할게. 어머니가 질병이라면 질병 색깔 치는 거고 반드시 누구? 그의 아들은 뭐여야 된다고? 질병이어야 된다고. 제발 외워 이거. 엄마 질병이면 반드시 아들 질병이어야 된다. 반면에 돌아가서 자 여기에 X가 있는데 특임 얘가 질병이었다 치자. 그럼 하나는 누구한테 나온가? 엄마한테 왔겠지. 엄마 무조건 질병이었네? 그건 아니지. 그런데 요 하나는 반드시 누구한테 왔어야 돼? 아버지한테 왔어야 되지. 그럼 역산하자. 누가? 딸이 뭐이면? 질병이면 반드시 누구는? 아버지는 뭐 해야 돼? 질병이어야 돼. 다시 누가? 딸이 뭐이면? 질병이면 반드시 누구는? 아버지는 질병이어야 된다. 이 프레임을 기억하라고 두 개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 얘가 바로 누구야? 그 유명한 누구?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가계도지. 생명의 가계도는 이렇게 그리면 돼. 자, 누구? 어머니 질병이면 누구 질병이어야 돼? 아들 질병이어야 되는 거고. 딸이 질병이면 누구? 아버지 질병이어야 된다. 끝! 이해됐지? 반면에 누구는 피부알록증 있지? 그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바꾸면 돼? 동그라미 쳐놓고 네모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뭐 하면 돼? 화살표만 바꾸면 돼. 이해슈? 그 말은 돌아가서 자 어머니가 질병이야? 그치? 그럼 뭐? 아들이 질병이야? No. 아들이 질병이면 어머니가 질병이야. 이해했어? 반면에 누구? 아버지가 질병이면 딸이 질병이야 된다는 게 바로 누구? 우성의 가계도다. 기억하셔야죠. 이해했어? 총 3개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정리할게. 1번 상염색체의 경우에는 뭐라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 친구가 뭐라고? 열성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성염색체에서는 생맹과 피부 얼룩증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생맹은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화살표가 어떻게? 가운데로 보인다. 오케이? 요거 외워야죠. 그의 반대는 뭐가 된다고? 우성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럼 선생님 얘는 열성이니까 혈우병도 포함되지 않나요? 안 되지 당연히. 왜 안 될까요? 혈우병은 누구만 걸린다고? 남자만 걸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가계도상 임, 땡, 똥 이렇게 됐다고 치자잉?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혈우병이면 얘 발현되지 않고 얘도 발현되지 않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생명의 가계도와 누구를 기억하라고? 피부 얼룩증, 질병이 뭐인 경우? 우성인 경우와 질병이 열성인 경우. 또 하나 뭐? 상염색체에서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교배됐는데 뭐가 나오면? 질병이 나오면 그 질병이 뭐가 된대? 열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됐슈? 교재 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렇죠? 쉬었다 합시다.